이전 영상인 정의에는 정답이 있다 상편에서는 1. 정의에 정답이 있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2. 세상에는 정답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3. 정의는 둘 중 어디에 속할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정의에는 정답이 있다 상편에 이어서 4. 정답을 찾는 방법과 5. 결론에 대하여 얘기하고 이 주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정답을 찾는 방법. 그러면 정의의 정답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 걸까요? 정의는 인간이 눈으로 보거나 관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관찰할 수 없는 사항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 즉 합리적 추리에 의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자연과학에서도 관찰이 불가한 영역에 대해서는 관측한 사항을 기반으로 합리적 추리를 통하여 사실이나 진리를 도출합니다. 정의도 관찰이 불가하므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합리적 추리란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치에 맞게 추리하여 찾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추리는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알지 못하던 것을 도출하는 것으로서 어떤 명제를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새로운 명제를 도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논리적 전개란 하나의 개념을 다른 개념의 조합으로 풀이하는 것으로서 그 둘의 관계가 등식이 성립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추리는 몇 단계의 논리적 전개를 연쇄적으로 거쳐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전제가 되는 명제가 참이고 과정에서도 오류가 없어야지만 추리의 결과로 얻게 되는 새로운 명제도 참이 됩니다. 3단 논법도 추리의 일종입니다. A B고 B C면 A C다 라는 식의 논리적 전개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합리적 추리를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능력은 사고체계입니다. 인간에게는 인식체계 외에 사고체계가 존재합니다. 인식체계는 관찰로서 사실을 알게 하며 사고체계는 추리로서 진리를 깨닫고 답을 찾게 합니다. 사고체계는 논리로 작동합니다. 논리에는 개성이나 주관이 개입될 수 없어 개인별 차이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체계는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물론 정의의 세부 사항을 모두 합리적 추리로 도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진리도 똑같습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세계가 많습니다. 또한 인간의 감정이나 구체적 수단과 관련된 부분들은 본질적으로 합리적 추리가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합리적 추리가 불가한 영역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세부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는 합리적 추리가 불가한 부분으로 최소화하고 기본적으로 정의의 도출은 합리적 추리에 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최선의 의사결정 방법이 다수결이며 모든 답을 다수결로 정해야 한다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세상 일에는 정답이 없다는 오해로부터 이러한 오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올바름을 다수결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학 문제를 다수결로 푸는 것과 같습니다. 합리적 추리가 불가할 때에만 불가피하게 다수결, 즉 구성원 간 합의로 기준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치를 당장 취해야 하는데 정답을 찾을 수 없고 답을 도출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수결은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함에 있어서 정답을 찾을 수 없을 때 정답 대신 사람들 간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이 다수결로 정한 답은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답을 도출할 수 없을 때 사회가 도출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결로 정한 답은 오답일 수 있습니다. 오답은 정답과의 차이만큼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각종 문제들은 대부분 정답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알지 못하고 정답을 찾기 어렵다 하더라도 합리적 추리에 의하여 정답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점점 정답에 다가갈 수 있고 언젠가는 정답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정답이 아니더라도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것으로 의사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의에 대한 답을 구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합리적 추리에 의하여 정답을 발견해야 하고 정답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구성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답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합리적 추리에서 주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권위자의 주장을 논리의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저명한 책에 쓰여 있다, 유명한 지식인이 말했다 등이 그 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도 이와 같은 오류가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조금 길게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선진국, 명저, 지식인은 논리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권위는 참 거짓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이라고, 명저라고, 지식인이라고 항상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논리의 성립 여부는 오직 주장의 앞뒤가 참으로 연결되는지의 점검을 통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권위를 논리의 근거로 삼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 없이 권위자의 생각에 맹종하거나 권위자의 이름을 빌어 자신의 주장을 우기고자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권위를 논리의 근거로 삼는 태도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정의의 정답이 없다는 말이 정설처럼 널리 퍼져 있는 것도 학계와 정계에서 권위자라고 하는 몇몇 사람들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그것이 대중들에게 비판 없이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배경에는 정보화 시대라는 사회 환경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지식 정보의 홍수 시대로서 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 엄청난 분량의 지식을 습득해야 하고 수많은 시험을 치러야 하며 시험을 잘 봐서 원하는 타이틀을 얻으려면 비판적 사고를 할 시간도 없이 눈앞에 놓여있는 시험 과목들을 그냥 외워야 합니다. 그래야 학습 진도를 맞출 수 있고 시험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되다 보니 자연스레 권위가 새로운 지식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근거가 됩니다. 책에 그렇게 쓰여 있고 권위자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것도 모르는 무식하고 자격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권위에 맹종하는 태도와 문화가 고착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알고리즘은 이러한 태도와 문화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지식인들이 자신의 독창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전 지식인들의 주장을 잘 이해하고 대중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것을 최고의 무기로 여기고 그로부터 권위를 얻는 세상이 된 것도 이러한 현대 사회의 환경과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권위자의 주장을 근거로 하는 무비판적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적어도 중요한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합리적으로 추리해서 답을 찾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늘날 산적해 있는 수많은 사회 문제도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주사회에서는 구성원이 투표로서 주요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동등한 투표권을 가진 각 구성원이 스스로 합리적인 사고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5. 결론. 정의는 정답이 있는 것입니다. 정답에는 각자의 의견이 존중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의는 구성원 간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추리로 발견해야 합니다. 즉, 정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가려서 옳은 것은 행하고 그른 것은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